신도금시대 철도와 GPU, 시공간을 압축한 두 인프라. 2편 철도와 GPU 시공간을 압축한 두 인프라. 산업혁명과 AI 혁명의 평행이론. 내가 가진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는 없다. 코르넬리우스 벤더빌트 전원. 어떤 시대는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정상. 두 대의 증기기관차가 마주보고 멈춰섰다. 동쪽에서 온 유니언 퍼시픽의 119호, 서쪽에서 온 센트럴 퍼시픽의 주피터호. 그날 마지막 황금못이 박혔다.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 한 장이 19세기 후반 미국을 요약한다. 한 사람이 평생 자기 마을 반경 수십 마일을 벗어나지 못하던 나라가 며칠 만에 대륙을 횡단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156년 뒤 또 다른 사진이 한 시대를 요약하고 있다. 어두운 데이터 센터 안 끝없이 늘어선 검은 서버렉들. 그 안에서 수만 개의 GPU가 빛을 내며 회전하고 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자기가 찍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나 둘은 같은 종류의 사진이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인프라란 무엇인가? 인프라는 다른 모든 것이 그 위에서 작동하는 기반이다. 길이 깔리지 않으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이 돌지 않는다. 인터넷이 깔리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GPU가 없으면 AI 모델은 한 줄도 학습하지 못한다. 인프라의 특이한 점은 그것이 한번 깔리면 다른 모든 것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19세기 미국에서 철도가 깔린 마을은 살아남았고 깔리지 않은 마을은 죽었다. 시카고는 11개 철도가 만나는 허브였기에 19세기 후반 미국의 두 번째 도시가 되었다. 반면 한때 일리노이에서 더 큰 도시였던 갈레나는 철도가 우회하자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누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 그가 곧 권력자였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지역, GPU 공급이 닿는 기업, 첨단 공정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이들이 다른 모든 것의 형태를 결정한다. 누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 그가 21세기의 권력자다. 철도가 만든 권력의 형태. 1860년 미국 철도 총연장은 약 3만 마일이었다. 1871년까지 누적 4만 5천 마일. 그리고 그 다음 30년 동안 무려 17만 마일이 추가로 깔린다. 1900년에는 약 20만 마일. 한 세대 만에 5배로 늘어난 셈이다. 자본의 흐름은 더 급적이었다. 1880년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약 92%가 철도 회사 주식이었다. 1900년에 와서도 75%였다. 1870년대와 1880년대를 통틀어 미국 전체 국가 투자의 1520%가 철도로 흘렀다. 1880년대 한때 미국에서 생산된 아변강의 90%가 철도 레일로 쓰였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19세기 후반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본 시스템 자체가 철도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결과 단순한 일이 벌어졌다. 철도를 가진 자가 곧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코르넬리우스 벤더빌트, 콜리스 헌팅턴, 릴랜드 스탠퍼드, 제이 골드. 우리는 이들을 철도왕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철도왕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프라를 쥔 자였고 인프라를 쥔 자가 곧 시대를 쥐었을 뿐이다. GPU가 만들고 있는 권력의 형태. 이제 다른 숫자를 보자. 2024년 미국의 4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의 합산 자본 지출은 약 2천억 달러였다. 2025년에는 약 500억 달러. 그리고 2026년 지금 이들 4사 또는 오라클을 포함한 5사의 합산 자본 지출은 약 7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년 만에 3.5배 증가다. 이 자본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가? 데이터 센터, GPU, 메모리 반도체, 전력 인프라. 한마디로 AI 인프라다. 전체 자본 지출의 약 75%, 즉 5천억 달러 가까이가
AI 인프라에 직접 투입된다. S&P 500 지수를 보자. 2026년 4월 기준 매그니피센트 7이 지수 시가총액의 33.7%를 차지한다. 상위 10개 종목으로 넓히면 약 40%. 이 비중은 닷컴 버블 정점이었던 1999만 2000년의 27%를 크게 넘어선다. 물론 1880년 NYSE의 철도주 비중 92%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 한 시대의 자본 시스템 자체가 특정 종류의 인프라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19세기 미국에서 그랬듯 결과는 단순할 것이다. AI 인프라를 쥔 자가 다음 시대를 쥘 것이다. 두 시대의 병목 강철과 실리콘. 인프라에는 항상 병목이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 철도의 병목은 강철이었다. 처음에는 철제 레일을 썼지만 무거운 기관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5년도 안 돼 교체해야 했다. 1850년대 후반 배서머 공법이 등장하면서 강철 레일이 가능해졌고 강철 레일은 철제보다 훨씬 오래 갔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 앤드루 카네기. 그는 강철 생산의 모든 단계 광산, 코크스 공장, 용광로, 제강소, 운송을 수직으로 통합했다. 1880년대 카네기 스틸은 미국 강철 시장의 결정적 부분을 장악했고 1901년 JP 모건이 4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여 US 스틸을 만들면서 카네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개인 중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AI 인프라의 병목은 강철이 아니라 실리콘이다. 정확히 말하면 첨단 공정 반도체. 그리고 그 첨단 공정 반도체 생산의 결정적 부분을 한 회사가 쥐고 있다. 대만의 TSMC.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TSMC에서 제조된다. 애플의 칩도, AMD의 칩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빅테크의 자체 AI 칩도 TSMC를 거친다. TSMC는 21세기의 카네기 스틸이다. 다만 미국이 아니라 대만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21세기 지정학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한국 독자가 멈춰서 봐야 할 지점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 특히 AI 학습에 필수적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의 결정적 부분을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다. 카네기 스틸이 19세기 미국 철도의 병목을 쥐었던 것과 비슷한 위치다. 다만 카네기는 결국 US 스틸로 통합되어 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 메모리 산업이 어떤 형태로 통합되거나 통합되지 않을지가 앞으로 10년의 결정적 질문이다. 어떻게 흘렀는가? 19세기 후반 미국 철도 건설 자금의 대부분은 채권으로 조달되었다. 1875년에서 1879년 사이 미국 철도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1대 0.62. 1885년에서 1889년에는 1대 1.58로 역전되었다. 채권이 주식의 1.5배가 된 것이다. 이 채권의 담보는 무엇이었는가? 철도 자체, 선로, 차량, 그리고 토지였다. 만기 2030년 연이율 약 7%.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의 자본이 대거 미국 철도 채권을 매입했다. 미국 철도는 사실 유럽 자본이 미국에 깔아준 인프라이기도 했다. 21세기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 방식은 어떤가? 흥미롭게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빅테크의 자체 현금 흐름만으로는 더 이상 AI CAPEX를 감당하지 못한다. 2025년 빅테크 사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약 1,080억 달러.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향후 몇 년간 테크 섹터가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채권 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9세기 미국 철도 채권 시장이 그랬듯 21세기 AI 채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그랬듯 이 채권 시장의 건전성이 다음 공황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PF 구조에 익숙하다면 이 지점이 특히 흥미로울 것이다. AI 데이터 센터 PF 전력 계약, 토지, 장기 임차 계약을 담보로 한 비소구금융가 미국과 중동, 그리고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9세기 철도 채권의 21세기 형태다.
다음 글들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그 인프라는 시간을 통제한다. 1편에서 다뤘듯 1883년 11월 18일 미국 철도 회사들은 미국의 시간을 통일했다. 약 300개의 지방 시간이 4개의 표준 시간대로 바뀌었다. 연방법이 이를 추인한 것은 35년 뒤였다. 기업이 국가보다 먼저 시간을 통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프라를 쥔 자는 결국 시간을 쥐게 된다. 21세기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AI 모델은 자기만의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다. 토큰이다. 사용자가 모델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받는지, 얼마나 빨리 받는지가 모두 토큰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토큰 가격을 정하는 자가 곧 시간 가격을 정한다. 지금은 오펀AI, ANTHROPIC, 구글이 각각 다른 토큰 가격을 매기고 있다. 19세기 후반 각 철도 회사가 다른 시간을 썼던 것과 비슷하다. 머지않아 어떤 형태의 표준이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정할지가 다음 시대를 정한다. 인프라를 쥔 자, 시대를 쥔다. 1869년 프로몬토리에 황금못이 박힌 그날, 미국은 사실 하나의 결정을 한 셈이었다. 앞으로 30년간 이 나라의 형태를 철도가 정하게 두자는 결정이었다. 그 결정의 결과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동시에 빈부 격차와 노동 갈등, 두 차례의 대공황을 겪었다. 2022년 챗GPT가 등장한 그날, 세계는 비슷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30년간 이 시대의 형태를 AI 인프라가 정하게 두자는 결정이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콘텐츠를 만드는 자와 인프라를 깔는 자 중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언제나 인프라를 깔은 자였다. 19세기 미국에서도 그랬고 21세기 세계에서도 그럴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정보 자체의 속도가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를 들여다보려 한다. 1844년 세뮤얼 모스가 첫 전신을 쳤을 때 그가 보낸 메시지는 단 4단어였다. What has God wrought? 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그것이 21세기에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본다. 철기를 깐 자가 19세기의 시간을 가졌고 실리콘을 새긴 자가 21세기의 시간을 갖는다. 콘텐츠는 흘러가고 인프라만이 남는다.